지금이 아침 5시라서 목소리가 조금 잠겨 있습니다. 세수도 못한 상태에서 잠시 앉았는데 저는 제가 제 가족에게 혹시나 이제 제가 지금 제 짝과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제 3명이죠. 저에게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깝게 살고 있는, 그다음에 이제 두 아이들은 이제 어른이 되어서 나갔지만은 언제든지 서로 편하게 연락할 수 있고 그런 관계에 있는 이제 가족인데, 제 가족에게 제가 이제 유일하게 한 이제 뭐 유언까지는 아니어도 부탁이, 제가 혹시나 이제 이 세상을 가족들보다 제일 먼저 떠나게 되면, 아니면 제 짝보다 먼저 떠나게 되든 어쩌든 장례식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조용히 제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순간을 보내고 나면 딱 하루만 우리 가족 그냥 직계, 제 동생들 뭐 형제들도 말고 제 직계 가족, 저희 아이들이 이제 나중에 짝을 만나면 며느리들이 되겠죠. 이렇게 가족만 딱 하루만 저를 생각하면서 보고 그 다음날 화장을 해서 그냥 없애라 그랬거든요. 묻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왜냐하면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잘 살다가 간 걸로, 이 삶에서의 그 충만하게, 그러니까 충만이라는 게 어떤 무슨 사회적인 성공 이게 아니라, 제가 이 세상에 와서 굉장히 힘들게 살았지만 어린 시절, 젊은 시절에 이렇든 저렇든 마지막은 제가 살고 싶은 모습으로 살다가, 나에게 충실하게 살다가 간 모습으로 저는 그걸로 다 됐다고. 그러니까 딱 하루만 누구에게 알릴 필요도 없이 그냥 조용히 그냥 그렇게 이슬이 사라지듯이 그렇게 가게 해달라고 이제 제가 부탁을 했고, 제 마음속에서 이제 하나 남아있는 욕심이 아니고 영어로 얘기를 하면 wish죠. 바람은 음, 내 가족들에게 마지막에 아, 마지막 인사를 하고 가는 거예요. 즐겁게 웃으면서. 그죠? 많이 아프면 웃기가 힘들겠지만 내 가족들에게 내 삶에 와줘서 고맙고, 그죠? 짝도 제 삶으로 온 거잖아요. 아이들도 내 삶에 들어온 거잖아요. 나에게서, 내 몸에서 태어난 아이들이니까. 그러니까 내 삶에 같이 있어줘서, 내 삶이 외롭지 않게 해줘서 고맙다고. 그리고 아주 잘 살다가 잘 살고 더 이상의 바람이 없이 그렇게 잘 살다가 간다고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내 아이들도 저처럼 그렇게 잘 살다가 우리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만나든지 아니면 뭐가 되든지 그렇게 하자, 그렇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자는 듯이 조용히 가는 것도 뭐 그 이상 바람이 없겠죠. 그죠? 고통 없이 가는 거고, 그런 어떤 죽음이라는 그런 어떤 마음에서 오는 공포 없이 가는 거니까 참 좋은 일이지만, 내가 사랑하고 내가 나랑 같이 연이 맺어졌던 가족에게 그런 인사를 못하고 가는 것도 어, 굉장히 큰 아쉬움으로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제가 조용히 생각하면서 이제 하는 건데, 요즘 이제 많은 사건들이 이제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시간이 없으니까 뉴스는 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자꾸 이렇게 전화기를 열면 이제 제가 유일하게 운동을 할 때, 제가 간헐적 운동을 한다 그랬잖아요. 한 15분, 20분씩 이제 하루 이제 살아서 움직이는 동안에 제가 나누어서 조금씩 이제 제가 운동을 하니까, 그 운동하는 동안에 이제 뭐 한 10분, 15분, 20분 이렇게 이제 잠깐씩 듣는 건데, 또 다행히 이제 요즘은 토막 뉴스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토막 뉴스, 뭐 토막 드라마 그런 식으로 그
어떤 분들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올려주시니까 그런 토막 뉴스 같은 경우는 중요한 사건들 이런 것들이 올라오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굳이 열어서 보지 않아도 제목만 봐도 어느 정도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건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학폭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어른으로서 아무래도 그리고 또 아이를 이미 다 키워놓은 사람으로서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또 교육계에 있는 사람으로 또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왜 아이들이 아직 어른이 되지 않은 이 아이들이 정말 철없이 많은 거를 생각하고 꿈꾸고 자기네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설레하고 그러면서 친구랑 같이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에 깔깔깔깔 웃으면서 서로 박장대소를 하면서 같이 분노하면서 같이 행복해하면서 재밌어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될 이 나이의 아이들이 도대체 왜 어른들이 상상도 할 수가 없을 정도의 잔인함을 자기 또래들에게 보일까? 그리고 왜 도대체 자기 또래들에게 그 정도까지 괴롭힘을 하면서도 전혀 마음에 어떤 그런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죄의식을 느끼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조금만 친구에게 어떤 말을 하고 나 때문에 누가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내 마음이 굉장히 괴로워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의도하고 준 상처였어도 내가 준 상처에 상대가 너무 괴로움을 보이면 내가 너무 심했나 하고 생각하게 되고 또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한 말에 상처가 되었다 그러면 또 상대에게 굉장히 미안해하면서 어떤 말에 상처가 되었는지를 알고 싶어하고 궁금해하고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저는 이제 태어날 때 이제 우리가 선악설 뭐 성성설이 있지만은 어떤 인간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윤리의식이라든지 도덕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의식에 잠재되어서 태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또 그런데 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어때요? 그런 생각은 그렇게 교육을 받아야지 또 생각이 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런 학폭이라든지 모든 사회적인 지금 문제, 그죠? 학폭뿐만이 아니잖아요. 학폭은 나의 괴로움을 남에게 나의 내 마음 속에 그 괴롭고 힘들고 이런 것들을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학폭을 가하는 애들조차도 절대로 마음속에 자기 미래를 놓고 마음이 설레어서 자기 미래를 준비하는 아이들이 친구를 괴롭힌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만큼의 자기 마음속의 보대낌이 누군가에게서 받기 때문에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학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거를 다 따져보면 결국에 이제 어른들인 거예요. 그죠? 이 미성년자라는 그 아직도 18살, 20살까지는 자기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해서 자기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어쩔 수 없이 어른들의 그늘 밑에서 있는 이 아이들이 그런 잔인함을 보인다는 거는 그런 잔인함을 보이게 만든 그 어른들 결국에는 어른들 하에서 그 어른들이 이 아이들에게 그런 잔인함을 보이면서 아이들을 키웠던가 아니면은 어른들이 그렇게 자기네에게 그렇게 푸시하는 거를 어딘가에는 풀어야 되는데 그 푸는 대상이 자기 또래가 된다든가 무언가가 어른들의 의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일이지 절대로 태어날 때부터 아이가 너무너무 잔인한 아이로 우리가 성악설이 있는 것처럼 순자의 성악설 뭐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완전히 그 악인으로 태어나서 아이들이 꼬맹이 아기 때부터 물론 이제 간혹 가다가 그런 경우가 있지만 미국에서는 그래요. 미국에서는 이블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 정말로 이블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있다고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성악설처럼 이제 이야기하는 거긴 하지만은 저는 이제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는
태어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절대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타고난 성향은 바뀔 수가 없지만은 그래도 결국에는 교육에 의해서 자기 통제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자기 조절 능력이 생기고 자기 통제 능력이 생기고, 그럼 우리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성악설에서 말하는 것 같이 나쁜 생각들이라든지 잔인한 생각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올 때 우리가 이렇게 자기를 누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기범이라든지 남에게 그런 속에 그런 거를 품으면서도 처음에 자기를 가이드를 하고 남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선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 자체가 뭐예요? 자기 통제잖아요. 자기 통제력이 없으면은 어떻게 처음부터 막 자기의 모습을 보여줄 텐데, 자기의 목적이 있으니까 자기를 통제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도 배운 거지, 자기가 그거를 뭐 아기새 태어나자마자부터 그거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제 계속 생각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로서만 역할이 끝난 게 아니라 제가 교육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게 널처링을 하는 거를 방법을 자꾸 가르쳐 주고 이런 입장에서는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 어른들은 도대체 아이들에게 왜 그럴까? 특히나 한국의 부모님들은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아이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것이, 아이들이 아이들로 자라지 못하게, 아이들이 천진난만이라는 게 뭐예요? 이 세상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이 세상이 참 고라는 걸 모르고, 그죠? 고라는 걸 모르고 그냥 아름다운 파라다이스에 있는 사람들 같이 그냥 세상을 아름답게 보고, 그냥 재밌으면 깔깔깔깔 웃고, 슬프면 울고, 괴로우면 소리 지르고, 이런 그냥 천진난만함으로 아이들이 끝까지 가지 못하고, 이렇게 아이들이 어린 나이부터 학원을 다니고 뭐를 해야 되고, 결국에는 어른들이 그렇게 아이들을 내모는 것은 결국에는 아이들을 갑으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한분들이 말하는 갑질이라는 거, 내 아이가 갑질을 하도록 키우는 건 아니지만은 갑의 위치에 있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을의 이 위치에 있지 않고 갑의 위치에 있어서 내 아이가 갑으로서 자기를 지키든 갑으로서 남에게 갑질을 하든, 모든 부모님들이 자기 아이가 이 세상에서 갑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아이들을 내모는 거 아니에요. 천진난만한 아이들을 못 하는 거잖아요. 천진난만하게 자라는 아이들. 그러면 이제 아이들에게 가장 무서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중에 커서 뭐가 될래? 하는 말 아니에요. 나중에 커서 뭐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커서 뭐가 될래 하는 말을 어떤 아이들에게 해요? 자기 할 일을 열심히 안 하는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가 어떤 아이들이에요?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럼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성적이 안 좋고, 성적이 안 좋으면 학교를 아이들이 제대로 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꼬맹이 때부터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푸시하고 키우는 게 뭐예요? 대학이잖아요. 그죠? 어느 대학을 가고, 대학을 무슨 과를 가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른으로서의 자리가, 대학이 어떤 과를 가느냐에 따라서 뭐 법대를 가면서 그야말로 법조인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의, 억울한 사람들의 그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법조인이 되는 게 아니라 법조인이라는 그 자리,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조선시대부터 유교의 나라로, 그 전에 고려시대는 불교의 나라로, 어떻게 보면 종교와 철학과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템, 그죠? 우리 아시안의 컬처가 그렇잖아요. 아시아계의 뭐 중국이, 이 컬처 자체가 좀 달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좋은 사람이 되는 거. 그러면 그 좋은 사람이 뭐예요? 모두 좋은 생각을 하고, 남을 도와주고, 이웃을 도와주고, 그죠? 어떤 세상에 도움을 주고,
덕이 있는 사람이 우리의 어릴 때부터 이 옛날 조상 때부터의 그거였고, 유교에서도 계속 경전이 아니죠. 불교의 경전이죠. 그런 서적들을 읽으면서 옛날 그 유교의 어떻게 보면 중국의 다 철학자들 아니에요. 그다음에 그런 철학자들의 책을 읽으면서 한국에 또 철학자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학자가 또 정치를 하고, 그리고 학자라는 건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배운 사람들이 또 정치를 하고, 또 이 사람들이 어때요? 철학자의 말을 남기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뭐 정약용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계속 지금 이 시대에도 그분들의 한 말씀들을 우리가 새기고 그러는 것들이 어떻게 하면은 어, 도에 의해서 우리가 좋은 인간으로 사는 거에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좋은 인간으로 사는 거. 답의 나라가 아니라,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윤리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남에게 덕을 베푸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남에게 덕을 베풀려면 어때야 돼요? 내 마음 안에 덕이 있어야지 남에게 덕을 베푸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한 60여 년까지는 아니어도 60이 다 돼가는 나이까지 제가 이게 살아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제 젊은 날에 제가 간간히도 이야기를 했지만, 저의 20대, 저의 30대, 저의 뭐 10대, 20대, 30대 참 정말 세상을 보면서 욕심이 있는 아이로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저의 미래를 보면서. 근데도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제가 굉장히 아웅다웅 그렇게 막 그냥 힘들게 저 자신과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살았던 것들이 이 세상에서 뭔가 내놓으라 하는 인간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자신이 좀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고 싶었던 거. 제 어려운 부모님을 보면서 어떤 이런 사회라는 시스템 속에서 길을 펴지 못하고 사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나는 좀 이렇게 내가 나에게 사는 삶, 결국에는 딱 가보면은 결국은 돈인 거예요. 그죠? 돈이 있으면 뭔가 이 살리더한, 그죠? 수입이 있으면, 근데 그 수입을 가지고 그냥 매달 들어오는 수입을 가지고 제가 돈 걱정을 안 하고 살면 어떻게 돼요? 돈 걱정을 안 하게 살면 다른 이제 무언가 인간의 가치로서의 나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어떤 그 젊은 날부터 제가 이제 어렸던 날에 저를 이제 돌아가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무슨 뭐를 이렇게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았을까? 그러니까 육체적인 힘든 것보다 그 암담했던, 미래가 보이지 않았던 그 암담했던 그 저를 이제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때 그 암담함이 지금의 암담함, 그러니까 뭐예요? 한 나라에서 태어나서 그 나라에서 나의 미래를 꿈꿀 수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그 어려운 가정은 뭐예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던 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지 못하니까 또 내가 할 수 있는 공부를 하기가 힘들었고, 뭐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 결국에는 갑의 나라의 우리 한국을 제가 딱 정의를 하라 그러면 그냥 모든 사람들의 로망이 갑이 되는 나라인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제가 모든 사람의 로망이라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니까 부모의 로망이죠. 아이들의 로망이 아니라 모든 부모님들이 갑이 되는 로망을 품고, 당신들이 갑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가 뭔가 충분하게 갑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갑이 되지를 못한 그런 어떤 한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더 푸시를 하고 자꾸 그 자리로 이렇게 내모는 것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토막에서, 제가 어떤 드라마였는지 모르지만 유튜브에서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대사를 하는데, 아이가 자기 일을 열심히 했다. 그 자기 일이라는 게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아이인 거예요. 근데 부모님은 굉장히 가난해요. 가난하고 청소하는 일을 해요. 근데 이제 이 엄마가 하는 이야기예요. 청소부인 엄마가, 미화원인 엄마가, 내 아이가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굉장히 잘해서 자기 1등을 하고 자기 일을 했기 때문에 나한테 그렇게 아이가 차갑게 하고 함부로 하고 하는 것이 괜찮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일을 잘 해냈기 때문에. 그 이제 대사를 들으면서 많은 한국 부모님들이 저런 말을 하고 있지 않을까, 저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거는 뭐예요? 아이가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아이가 고군분투하면서 공부를 잘해서 성적이 아주 좋아가지고 1등을 하고 그다음에 괜찮은 대학을 가고 이렇게 쭉 나가는 아이가 자기 부모한테 함부로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거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자기를 이 세상에 낳게 이 세상에 오게 해줬고 자기를 청소하는 일을 해가면서 자기를 키우고 있는 그 부모를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그러는 아이가 1등을 해서 나중에 법조인이 되고 정치인이 되고 의사가 되고 어떤 갑의 자리에 갔을 때 그 아이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요? 그 아이는 결국 괴물이 돼 있지 않을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항상 괴물이라는 거는 진짜 무슨 뭐 완전히 인간 말종의 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함이 없는 사람, 그죠? 자기가 사람에 대한 예의가 없는 사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그 정서적인 공감이 없는 사람, 그렇게 되면 괴물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부모가 그게 괜찮다는 거예요. 부모가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아이의 학원비를 내고 학비를 내고 이 아이가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는데 이 아이가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이가 아이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의 일은 아이가 성적이 좋은 거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이게 아이를 위하는 거예요? 우리 뭐 거창하게 나라의 미래 뭐 이런 건 다 그만두고라도 사회를 위하는 거 이런 걸 다 그만두고라도 아이가 자기 부모 고생하면서 자기를 서포트하고 키우고 있는 자기 부모를 보면서 고마움을 못 느끼고 안쓰러움을 못 느끼고 또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부모에 대한 어떤 미안함을 못 느끼는 아이가 이게 전부 다 정서잖아요. 그 아이가 나중에 어른이 되면 그 아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런 걸 느끼기 위해서 자기하고 피도 안 나는 다른 사람, 고생하고 있는 다른 사람, 아파트에 산다면은 몸으로 고생하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고생하고 있는 작은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 미화원, 아니, 수의하시는 분들, 이런 그냥 세상에서 이 세상에 돌아가도록 하고 있는 그 밑바닥에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이 플로어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분들에 대한 아무 그런 어떤 고마움이라든지 이런 거를 못 느끼는 그런 어른이 된 이 자기 아이, 어른이 된 자기 아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런 거를 못 느끼면은 이게 다른 사람에 대한 뭐 괴물 뭐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자기가 괴물이 되는 거예요. 이 아이는 행복할까요? 이 아이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만족스러울까요? 그리고 매일매일이 우리가 행복이 뭐예요? 매일매일이 마음이 꽉 차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내가 나에 대한 충만함인 거잖아요. 내가 뿌듯함이에요. 그게 행복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누가 무엇을 주든 간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내가 살고 있는 삶에서 내가 자주 뿌듯함을 느끼는 게 행복이잖아요. 내가 조금 남을 위해서 무언가를 내가 도와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나를 필요로 하고 내가 해줌으로써 다른 사람이 조금 괜찮아지는 삶을 보면 그 사람이 감사하게 나에게 감사함을 표시하면 물질적인 표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고맙다. 너무 작지만 정말 제가 이제 하루 종일 이메일에 앉아서 일을 하지만 그 이메일에 학생이 한마디 너무 고맙다.
이런 걸 하면서 그 작은 뿌듯함이 몇 초, 몇 분을 간단 말이에요. 왜? 나의 작은 시간의 투자가, 나의 작은 글자 몇 자 자판에서 써서 그 친구의, 그 학생에게 보낸 것이 이 학생에게 작은 도움이 됐다면 그거 뿌듯함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남을 도와주고 남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거지만은 그 사람이 결국은 누구를 행복하게 해줘요? 나를 뿌듯하게 해주잖아요. 그렇게 해야 삶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소소하게 소소하게 매일매일 짧지만 자주 뿌듯함을 느끼게 되고 감사함을 느끼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 내가 뿌듯함을 느끼는 건 뭐예요? 나에 대한 자존이잖아요. 자존감. 그죠? 이런 것들이 남을 학대하고 남을 해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생각도 안 하고 알지만, 내가 이렇게 남을 괴롭힘으로써, 내가 갑으로서 남을 괴롭히고 내가 갑의 자리에 왔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괴롭힘을 당했던 거, 예를 들면 하나의 선생님이었다가 20대의 선생님이었다가 내가 지금 교감이 되고 교장이 되어가지고 내가 그 선생님들, 내가 당했던 걸 그 선생님들에게 갚아주고, 내가 며느리로서 내가 당했던 것들을 내가 며느리를 보면 그 며느리에게 갚아주고, 내가 아이로서, 힘없는 아이로서 내 부모에게 당했던 그런 어떤 무기력함을 내가 부모가 되어가지고 내 아이들에게 갚아주고, 내 부모가 했던 그대로를 내 아이에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뿌듯함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이 세상이 살아갈 만하다. 봄이 왔구나. 이런 즐거움을 느끼게 될까요? 그런 많은 생각을 해요. 우리가 결국에는 아이들이 아니고 교육이 아니고 이제 어른인 거예요. 부모인 거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출생률이 낮다고 아이들을 안 낳는다, 뭐 MZ 세대가 어떻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이 아이들이 MZ 세대가 막 희한한 막 정책들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자기 아이들도 똑같이 겪을 텐데, 그죠? 공부에 시달리고 학업에 시달리고 하루 종일 꼬맹이, 이제 아직도 한 자리 나이인 아이들, 5살, 6살, 7살, 8살, 9살, 10살이 되기 전에 그 한 자리 나이조차도 아이들이 마음껏 놀고 마음껏 밖에 나가서 뛰고 놀고 뭐 이렇게 하지를 못하고, 요 나이 때부터 벌써 어딘가에 가고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아이들이 평생을 시달렸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때까지 우리 때는 그래도, 물론 저희도 이제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한국의 삶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시달렸는데 대학을 가니까 그죠? 물론 이제 저희 때도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삶의 현장으로 이제 일찍 뛰어든 사람들도 있지만은, 예를 들면 이제 고등학교면은 이제 끝났단 말이에요. 18살, 19살 고등학교가 끝나고 나면 대학을 가든 직장을 가든 이제 어른이 된 거니까, 그죠? 대학을 가서도 그렇게 시달리지 않고, 물론 수업하고 페이퍼 쓰고 뭐 내고 그랬어도 그 삶이 숨을 쉴 수 있는 삶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대학도 무슨 학원 같이 지금 돼가고 있다 그러잖아요. 취업 준비 때문에. 그리고 내 전공과 상관이 없이 평생 월급이 잘 나올 수 있는, 또박또박 나올 수 있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 사람들이, 아이들이 대학에 가서도 어떤 그런 어떤 이제 자유 뭐 이런 거를 느끼고 이제 연애를 하고 즐겁게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고등학교에 4년 더 연장 같은 삶을 살고 있다 그러죠. 오히려 더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래도 고등학교까지 대학을 간다는 그 막 압박감이 있지만, 이제는 어떻게 돼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내 삶을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 그 압박감, 세상에 직업은 없다 그러고 자리가 좁다 그러고 대학을 졸업해서 또 1년, 2년, 3년, 4년 꼭 고시생 같이, 옛날 그 고시 사법고시 보는 학생들 준비하는 것처럼 지금 또 학생
또 어른이 돼서도 30이 돼야지 30까지 이렇게 삶의 나머지 인생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 아이를 저라도 아이 안 낳고 싶을 것 같아요. 저라도 그런 삶을 살았으면은 더 이상 내 아이까지도 그런 삶을 살게 하고 싶지 않겠죠. 물론 내가 그렇게 살면서 내 인생 하나 책임지기도 너무 버거운데 내가 어떻게 또 아이를 낳는 건 어때요? 내 아이지만 남의 인생이잖아요. 또 하나의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거잖아요. 내 아이라 그래서 내 뱃속에서 담고 다니는 게 아니고 남의 인생을 또 하나 책임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버거움을 또 하나의 아이를 내 등에다 업고 나 자신조차도 내가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내 등에다 또 다른 아이 하나를 더 업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삶을 우리가 어떻게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 갑의 나라의 이 갑이라는 거를 없애고 우리가 사람을 사람으로 키우면서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어릴 때부터 이야기하고 그 나이에 맞게 아이들을 마음껏 놀게 하고 또 사춘기가 되면 아이들이 그 질풍노도의 그 사춘기에서 서로가 서로를 아이들이 헤매면서 고민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그 불안정한 그 감정이잖아요. 사춘기라는 게, 그죠? 자기가 자기를 어쩔 줄 모르는, 그러면서 또 미래에 대한 그 벌써 사춘기가 되면 이제 삶이 뭔가를 조금씩 애들이 깨달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하면서 자기 미래를 놓고 고민도 하면서 불안하면서 부모님이 고생하고 돈이 없으면 그 없는 데에서 너무너무 자기 그라운드가 없으니까 내가 이제 내 삶을 책임져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면 아이로서 최소한 18년, 20년까지는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가서 아이들이 자기가 자기를 보게 되고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자기가 죄책감이라는 걸 알게 되고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 갑이라는 게 사회 시스템 속에서만 우리가 맡겨놓고 그렇게 살 것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노동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천하게 생각을 하고 노동을 안 하고 전부 다 책상에 앉아서 화이트 칼라 잡을 가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갑이라는 것가 뭐예요? 아이들을 그렇게 대학을 보내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노동을 안 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노동을 안 하다 보니까 노동 현장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예요? 노동을 해도 괜찮은 나라가 돼야 되는 건데 노동을 하다 잘못하면 지금 얼마나 많은 그 노동 현장에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되니까 사회 자체가 숨이 막혀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저도 너무 안타깝고 미국 사회에서 아이들이 대학을 해도 아이들이 그냥 무슨 뭐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에 가서 일을 해도 대학을 졸업했어도 뭐 시간제 일을 몇 가지를 해도 거기에 대해서 부끄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냥 잡인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을 선생님들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굉장히 똑똑하구나 하고 그런 아이들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아이들로 밸류는 하지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열심히 하는 아이들로 보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아이들, 스마트한 아이들, 그죠? 이렇게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닌 나라인 거예요. 답이 다가 아닌 나라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탑 뭐 10%의 상위권 그 하이 클래스 지금은 이제 하이 클래스가 다 돈이잖아요. 그럼 뭐 빌 게이츠라든지 무슨 뭐 일론 머스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사는 그 세계는 어떤 세계인지 제가 그 세계에서 노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모르지만은 저는 일반 평범한 더군다나 제가 대학을 또 무슨 아이빌리그 대학에 있는 교수가 아니고 평범한 그냥 미디움 레벨의 대학에서 제가 교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미국 사회가 살고 있는 삶을 제가 많이 보게 되고 그런 젊은 아이들과 같이 이제 지내는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별별 가난한 아이도 있고 뭐 부모가 좀 괜찮은 집 아이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가 가난하고 어떤 아이가 그렇고 오히려 막 2가지 3가지 그 파트타임 잡을 뛰면서 대학을 다니는 아이들에 대해서 안쓰러움을 가지고 교수들도 바라보고 그 아이들이 자기 삶을 책임지고 그렇게 열심히 부모의 도움을 안 받고 사는 아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생각을 하지 그 아이들이 가난하니까 무시하고 그럼 동료들 자체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냥 각자가 다 각자 삶이 있는 거예요. 부모가 좀 능력이 있어서 부모가 도와주는 아이들은 '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뭐 '부럽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그 아이 '내가 저 아이가 되고 싶다.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아이들이 보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물론 여기도 자살이 많고 마약도 많고 아이들이 자기 삶을 이어가지 못해서 정신과에서 나오는 약을 먹으면서 살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보면 한 90%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그렇게 하지만은 최소한 이 아이들이 자기 삶을 놓고 그러는 거지 남과 비교를 해서 그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결국에는 남과 비교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삶이 불행하고 이런 것들이 남과 비교를 해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자판기 커피밖에 못 마시는 그 정도 형편밖에 안 되는 사람들은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 마시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게 되고 그다음에 짜장면 중국집에서 예를 들어서 뭐 3천 원짜리 5천 원짜리 10,000원짜리 짜장면을 먹는 사람들은 몇만 원짜리 음식을 먹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비교하면서 사는 삶이 이 사회에서는 훨씬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그런 약을 먹으면서 정신과 약을 먹으면서 그 anxiety 때문에 먹는 거거든요. 이 불안증 때문에. 그 약을 먹는 이유가 남과 비교해서 내가 처지기 때문에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고 부모가 이혼을 하고 자기 개인 삶에 있어서 아이들이 그런 거를 견디지를 못하는 그 나이, 그 강함이 있기 전에, 키우기 전에 일어났던 많은 것들 때문에 일어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조금 많이 이렇게 감싸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부모님들을 프로텍트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호하는. 근데 여기서도 이제 아이를 보호하는 부모님들이 많거든요. 어떤 그런 악의 무리 속에 나쁜 거를 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뭐죠? 이 일반 그 아이들이 아닌 퍼블릭 스쿨에 안 보내고 프라이빗 스쿨에 보내고 또 어버브 미들 클래스만 사는 그런 어떤 중산층 이상의 아이들만 다니는 학교 이런 거를 그 숫자가 많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런 부모님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가정에서 이 아이들이 그렇게 했는데 이 아이들이 평생에 그렇게 보호된 속에서 살 수가 없잖아요. 언젠가는 이 온 세상의 파도 속에 이렇게 휘둘리는 세상으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아이들이 감당하기가 힘든 정신적으로 강하지 못한 아이로 자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이 아이가 자기 자신을 잘 홀드하면서 살기 위해서 그런 약에 의존해서 살고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의존이라는 말보다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온 세계가 지금 현대 문명이 아이들이 불안한 건 맞아요. 맞지만은 인제 그 불안의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내가 겪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있느냐 아니면 자꾸 남과 비교하면서 내가 갑이 돼야 된다는 그런 어떤 불안감, 그 초조감, 그다음에 그런 부모의 기대에 의한 어떤 그런 압박감 같은 거 이런 것에 의해서 인제 그렇게 되느냐 이런 차이죠. 그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은 그 강의를 요즘은 참 좋아요. 그죠? 유튜브에도 많은 강의가 나오고 이런 것들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면서 사시는 부모님들은 끊임없이 노력을 하시고 이제 저 같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굉장히 노력하시면서 사시는 분들이어서 사실은 그분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은 왜냐하면 우리가 부모로서 고민을 하면서 살면 결국은 어때요? 우리가 완벽하지를 않아도 발전을 하죠. 그죠? 그리고 인제 실수는 해도 계속 고민을 하면서 조금씩 이제 좋아지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인제 그런 분들 그렇게 아이를 코너에 몰아서 키우는 분들은 이런 것조차도 안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들 자신조차도 갑일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분들조차가 너무 그분들은 너무 힘든 삶을 또 살고 있는 반대쪽에서 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조차도 못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러는 건데 절대로 아이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아이를 낳으면 내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의 인격체잖아요. 저는 아이들은 딱 그 사춘기 전까지만 내 거인 것 같아요. 사춘기 전까지만. 그러니까 그 사춘기 전까지 아이들을 잘 이제 키워야 되겠죠. 어떻게 키워야 돼요? 좋은 아이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사춘기 전까지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좋은 품성을 가진 아이로 키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춘기가 돼도 내가 아이와 같이 갈 수가 있고, 그죠? 사춘기가 돼도 같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마음속에 부모가 든든한 뒤에 방파제 같은, 그죠? 파도가 몰려와도 부모가 든든하게 막아서서 말은 뭐예요? 부모가 다 뭐 해쳐서 막 나가서 싸워주고 이런 게 아니라 뭐예요? 언제든지 부모와 내가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파도가 와도 내 삶을 잘 갈 수 있는 아이들 마음속에 그런 든든함이 있으면 어때요? 아이가 한 걸음씩 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어려워도. 그렇게 하는 그 부모가 그렇게 되어지니까 딱 사춘기가 되기 전까지 아이들을 좋은 품성을 가진 아이들로 키울 수 있어야 되는 거. 그건 누구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아이가 외롭지 않은 아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외로우면 어떻게 돼요? 그 외로움 때문에 끊임없이 그 돈을 써가면서 나쁜 짓을 하겠죠. 자기 짝을 옆에다 두고 바람을 피우고 끊임없이 우리 얼마나 그 능력 있는 남자들 봐요. 막 나이가 막 할아버지 나이가 다 돼가도 20대의 그 젊은 아이들을 계속 추구하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내 몸이 아니라 내 마음의 허전함이거든요. 내 마음의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삶을 똑바로 못 살아요. 그 갑이 되어가지고 그 갑이 된 그 파워를 가지고 자기 삶에서 끊임없이 자기 그 무의식에 있는 자기의 외로움, 허전함 이런 걸 채우기 위해서 계속 나쁜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춘기가 되기 전까지 아이들을 좋은 품성을 가진 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단단한 아이로 잘 키우는 것이 누구를 위하는 거예요? 아이를 위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아이가 대통령이 되든 국무총리가 되든 무슨 법관이 되든 대법원에 무슨 대법관이 되든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가 되면 뭐해요.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하냐고.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그 허전함을 채우지 못해서 계속 나쁜 짓을 하면서 물질적인 것으로 자기의 존재감을 키워간다면은 이 세상에서 그것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나쁜 짓을 하겠어요. 자기 그 갑의 파워를 가지고. 그래서 부모님이 그렇게 키우려면 어때요? 계속 부모님 깊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깊은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옛날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이면 앉아서 계속 써보셔야 돼요. 내 삶에 대해서. 계속 써보고 어저께는 어떻게 살았는지 오늘은 내가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를 계속 아침 일찍 일어나서 첫 시간을 쓰면서 자기 자신의 삶을 하루의 삶을 또 그전에 살았던 삶을 그러면 그때그때 이제 올라오는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계속 그러니까 아이를 좋은 품성을 가진 아이로 키운다는 거는 아이에게 내가 자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삶을 생각하면서 부모가 내가 살아가면서 아이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내 삶을 아이에게 보여주는 거죠. 부모는 나는 이렇게 살면서 아이에게 계속 뭐 좋은 사람이 돼야 돼, 뭐 도덕적인 사람이 돼야 돼, 인간이 돼야 돼, 인간이 돼야 되는데 이 아이에게는 인간인 모델이 없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품성을 가진 아이로 산다는 거는 내가 내 스스로가 좋은 품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주는 거고 내가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이에게. 최선을 다해서 사는 모습. 그래서 아이가 부모가 사는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움을 가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열심히 사는 내 부모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자기도 이 세상에서 배우는 게 뭐예요? 열심히 사는 거를 배우는 거예요. 선하게 사는 걸 배우는 거야, 아이가.
그래서 제가 계속 부모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에게 말로, 아무리 말로 우리가 뭐 나는 그냥 개차반으로 살면서, 나는 이렇게 살면서, 나는 막 그냥 정크푸드를 먹으면서 아이에게 너는 어릴 때부터 좋은 음식을 먹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고 뭐 야채를 많이 먹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아이에게 내가 나를 잘 지키면서 살아. 이건 지키면서 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나를 잘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는 부모님이 그렇게 모범을 보이면서 아이가 사는 거니까 부모님이 끊임없이 자기 삶을 놓고 고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루를 내가 어떻게 보냈는가를 고민을 하면서 살면 아이들은 어때요? 학교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부모님이 자기의 뭐예요? 거울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학교를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동료 또래 아이들이 자기 거울이에요. 끊임없이 아이들은 사람 거울을 보면서 자기를 보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키워가게 돼요. 여기까지 할게요. 벌써 시간이 어, 40분을 넘어 50분이 다 돼가고 있네요. 어, 이렇게 두서없이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은 아, 한 번씩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아이들 키우는 얘기를 하지만은 부모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부모님, 선생님,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어른들을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사람을. 그죠? 근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자기 거울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자기 눈이 찌그러졌는지, 자기 눈이 어떻게 됐는지를 아이들이 보는 것처럼 아이들이 마음속에 자기를 자꾸 보고 자기를 무의식에서 자기를 키워가는데 아이가 자기를 키워가는 것이 결국은 부모님이라는 거울, 그 다음에 학교에 가서 또래를 하는 거울을 보면서 아이들이 자기를 키워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세상에서 제가 제 아이들에게 원했던 것도 그거고, 그냥 자기를 잘, 내면적으로 자기를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아이, 외롭지 않은 아이, 단단한 아이, 그거가 저에게서는 제가 그러지를 못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굉장히 추웠기 때문에 외로웠기 때문에 내 아이들은 이 세상에서 끝까지 단 한 명의 친구가 없어도 자기 자신으로 그냥 충만하게 충분한 아이로 남에게서 자기의 자존감을 보고 남에게서 자기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나 하나로 충분한 아이로 그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 아이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어느 정도는 성공을 한 것 같아요. 자기네 삶 속에서 아이들이 어떤 무엇가 된다는 거에 목표를 두고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그리고 항상 이제 지금도 어른이 된 아이들하고 항상 얘기하는 거는 실패해도 괜찮다는 거. 열심히 가봤는데 그 길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거.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40이 돼서도 괜찮다는 거. 저도 엄마도 32살이 되어서 내 길을 찾았다. 이렇게 뒤늦게 찾은 나의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그죠? 우리가 보태지 않아도 아이들은 충분히 괴로워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게 항상 뒤에서 언제든지 전화해서 힘들 때 이렇게 요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불안하고 힘들다. 이렇게 가고 싶어. 이렇게 아이들이 자기의 마음을 같이 하면서 같이 그러면 이제 부모가 자기 경험도 이야기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하고 든든하게 잘 같이 아이들이 하고 살 수 있으면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이 없겠죠. 그죠? 그래서 뭐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긴다 어쩐다 이런 말도 다 필요 없고 그냥 그렇게 하면서 태어난 삶을 충분히 잘 그냥 살다가 조용히 우리가 굿바이 하고 가는 날까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일단 저의 생각을 나눠봤습니다. 여기서 그만할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